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 한 종목을 좀 찾았는데요. 도어대시라는 이제 회사인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쿠팡이츠나 뭐 배달 앱이 이제 몇 개 있죠. 한국도. 근데 그런 회사인데 음, 이게 이제 시총이 꽤 커요. 약간 뭐 99빌리언 이쪽 전후로 되는데 이게 146조란 말이에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그래서 조금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몇 배나 커질 수 있지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한 10빌리언 정도다 그러면은 꽤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어,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이제 배달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뭐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 배달에서만 1위예요. 다른 뭐 리테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고 거기 그쪽은 또 이제 순위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뭐 가맹점에서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고 소비자한테 수수료 받고 대시 패스라고 해서 이제 정액제 뭐 10불, 9.99불 뭐 광고 요게 이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하면은 이제 좀 좋죠. AI 기반 배차 최적화 월투 인수로 유럽 확장. 핀란드 배달 플랫폼인데 22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멤버십 확대와 단위 비용 절감. 뭐 멤버십 확대도 중요하고 뭐 M&A도 해서 사이즈가 커졌고 뭐 광고도 있고 이제 저는 광고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광고 매출이 든 거를. 그래서 매출 구성은 뭐 레스토랑 수수료, 레스토랑으로부터 받는 주문당 수수료가 매출. 근데 이게 이제 마진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볼륨을 높일 때 도움이 되겠죠. 배달비, 구독료, 이제 구독을 많이 하면은 좋겠죠. 광고 매출. 이게 이제 어, 광고 매출이 이제 비용이 거의 없이 이익으로 넘어가니까 마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로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볼 때 광고 플랫폼으로 보면 더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어, 레스토랑 뭐 배달 전체로 봤을 때 도어대시가 이제 레스토랑 배달 1인데 뭐 다른 쪽은 아니지만 우버이츠가 이제 레스토랑 쪽에서 2등이고 이제 그럽 헙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아마존과 제휴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교외 지역에서 좀 잘한다고 그래요. 도어대시가 교외 쪽에 먼저 진출해갖고 교외에 있는 어, 소규모 레스토랑과 제휴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이제 아마존이나 다른 우버이츠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강점이고 그룹업은 아마존과 제휴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데 어, 글쎄요 뭐 포스트메이트는 이제 우버이츠에 인수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레스토랑 중심 시장에서는 도어대시 우버이츠 양강이고 다른 분야가 또 있단 말이에요. 배달이라고 퉁치면 안 되고요. 식료품 리테일 퀵커머스에서는 도어대시 인스타카트가 이제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제 기준에는 아직은 부합하지 않아서 아마존이 경쟁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내부자 매수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다루는 건데 내부자가 1억 불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제 좀 꺾였는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당일 배송을 더 확대하겠다고 그 기사가 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장 전략은 식료품 리테일 로컬 커머스를 확장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버티칼을 한다고 그러죠. 뉴 버티칼.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게. 레스토랑에서 뭐 식료품이나 편의점이나 이제 그거를 이제 버티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로소리 체인, 동네 마트 뭐 이런 거.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뉴욕만 해도 외곽에 이 군소 마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살았었는데 그런 데랑 이제 제휴를 맺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배달을 자체 그거를 뭐 배달 솔루션을 가지기도 힘들고 뭐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채용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대시패스 뭐 이거를 이제 어, 하는 거고 통신금융사 번들 제휴. 그래서 도어대시 애드와 이제 앱에서 이제 광고가 이제 뜨는 거겠죠. 월투 광고도 2025년에 합산 연 10억 달러 이상 매출로 성장했다. 1.4조죠. 1.4조 넘는 거죠. 고마진 리테일 미디어다. 그러니까 앱에서 뜨고 뭐 이제 여기저기서 뜨겠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화이트 라벨 배송, 스토어 프론트, 뭐 세븐룸스 인수 이거는 이제 CRM 솔루션 그러니까 사스라고 그러죠. 어, 그러니까 화이트 라벨 배송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탁 배송인 거예요. 그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다른 이제 회사도 그렇고 뭐 이제 배송을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어, 여기서 해주는 거죠. 도어대시에서. 그러니까 스토어 프론트도 고객이 도어대시 메인 앱이 아니라 매장 자체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주문을 하면은 어, 이제 그 매장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도어대시에서 주문 접수, 결제, 배달, 배차 등 도어대시 시스템이 처리해 주는 거죠. 위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위탁 솔루션. 그 수수료를 챙기겠죠. 그리고 월투와 이제 M&A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딜리버루 인수로 유럽 중동 등 40개국 이상에서 5천만 MAU, 연간 100억 달러 이상 GOV를 확보했다. 예, 글로벌로 진출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크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이러면 이제 비용이 줄겠죠. 최저가 알고리즘, AI 기반 수요 배차 예측, R&D를 늘려 단위 배송비를 절감한다. 그래서 26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높은 조정 에비타 성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 증가를 저는 이제 중시하는데 도어대시나 월투 앱에서 웹내 스폰서드 리스팅, 상단 노출 뭐 우리가 아는 거죠. 장바구니 결제 후 추천 광고,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다. 광고주는 레스토랑뿐 아니라 식료품 체인 FMCG는 이제 패스트 무빙 컨슈머 구축 이제 회전이 잘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샴푸, 세제, 화장지, 치약 우리 다 썼다가 또 반복 구매하는 거. 여기도 이제 광고주가 포함이 되면 클릭 주문 발생 기준으로 비용을 내는 구조라 마진이 매우 높다. 왜 새로운 이익 추구인가? 근데 이제 다른 주문 수수료는 규모는 크지만 뭐 여러 규제도 있고 그래서 마진이 제한적인데 광고 매출은 이 기여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10억 달러급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몇 년간 광고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만 해도 영업이익 증가 상당 부분은 광고가 설명할 수 있는 거다. 단순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리테일 미디어 광고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1억 불 샀는데 이거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고 매출 성장 현황을 보면 10억 달러. 그래서 월투 애드의 실적을 포함해서 이제 커진 거죠. 3년 만에 이 규모를 달성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다. 이러면 이제 PER이 높아지는 거죠. 멀티플이. 2027년 총 매출 대비 기여도가 14%다. 그러면 이제 광고 매출이 26억 달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큰 거죠. 높은 마진을 확보한다. 일반 배달 수수료보다 마진이 훨씬 높다. 대부분은 아닌가 보네. 어쨌든 마진이 굉장히 높을 거고
매출 총익률 이제 넷 레버뉴 마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매출 총이익률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광고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게 이거 개선의 핵심이다. 광고 기술 플랫폼도 인수해갖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레스토랑 외에 뉴 버티컬스, 식료품 편의점 등의 성장에 힘입어 소비재 브랜드 광고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을 확대하면서 그게 이제 광고도 느는 거죠. 새로운 카테고리를 늘리면서 광고 매출까지 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고 낮은 마진을 이제 보조하고 회사의 전체 순이익을 빠르게 개선해주는 마진을 개선해주는 고마진 현금 창출원이다. 전체 매출은 27% 성장했고 시장 거래액은 25% 성장했다. 광고 매출이 이제 뭐 성장했다는 거고 순수익 마진, 넷 레버뉴 마진이라는 걸 매출 총익률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사용했냐 이 용어를 넷 레버뉴 마진이냐 배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핵심 마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다른 판관비를 이제 빼고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GOV는 뭐냐 그로스 오더 밸류 총 주문 금액이다. 매출은 이제 수수료를 따로 떼어갖고 매출로 계산하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익숙하죠 우리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의 총 금액이다. 플랫폼의 거래 규모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KPI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유. 그래서 고마진의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며 이 다른 영역의 핵심이 광고 매출이다. 매출 성장률이 시장 거래액 성장률보다 큰 이유. 이제 광고 때문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마진율이 매우 높다. 또 했던 얘기죠. 도대체는 레스토랑 외에 식료품 편의점 등 뉴 버티컬스에서 광고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월마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은 20%대의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광고 매출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고마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알았는데 내부자가 무려 1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이제 거의 뭐 1,500억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누구냐 이제 사내 이사인 알프레드 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 사람이 이제 초기 투자자예요 주어대 씨에. 그럼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잘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스톡옵션 행사가 아니라 개인 돈을 장내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이거를 이제 공시를 보면은 팔았다는 이제 공시도 꽤 많아요. 미국 기업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톡옵션 뭐 행사해갖고 뭐 아니면 그냥 정말 내부자 이제 매도 셀도 있고 세일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명사형이니까 명사죠 명사. 처음에 그때 헷갈렸는데 그래서 신규 카테고리 최근 크로고와 같은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 인스타카트의 영역 인스타카트가 이제 식료품 쪽에 아마 1등인가 그래요. 여기를 이제 좀 뺏어오는 거죠. 요걸 하나 본 것 같고 글로벌 플랫폼 통합 이제 M&A를 하면서 기업 사이즈를 키운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이제 광고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광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 성장한 고마진 광고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주도한다. 저는 가장 이제 중시하는 게 일단 이거고 뭐 신규 카테고리 글로벌 플랫폼 M&A를 한 거 다 중요한데 뭐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이제 제가 뭐 조사해서 올릴 건데 AI 때문에 비용이 주는 것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래서 어, 뭐 아마존이 이제 강력한 경쟁자긴 한데 뭐 레스토랑에서는 일단 아니고요. 뭐 시장에 같이 커져 나가면은 뭐 좋은 거고. 어, 그래서 글로벌 통합 비용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마진 압박이 있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폭락했었더라고요. 그게 매출은 잘 나왔는데 EPS나 이런 게 이제 어, 기대에 미달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뭐 밸류가 아마 높겠죠, 이 기업이. 그러니까 높으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기대에 미달해도 폭락했다가 내부자가 1억 불 샀다 보니까 급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1억 달러 내부자 매수는 도우대시가 성장통을 겪는 과도기를 지나 강력한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돌려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비공식적인 신호다. 매수가가 188불에서 200불 이하인데 뭐 어저께 좀 내려서 뭐 한 218불인가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1월 말에 이틀간 1억 달러를 샀어요. 지분율은 0.1% 미만이에요. 알프레드린이 시총이 워낙 크니까. 어, 근데 도우대시 이사인데 이제 초기 투자자란 말이에요. 2014년 5월부터 이사의 멤버로 재직했다. 우리보다 회사에 대해서 훨씬 잘 알겠죠. 어, 그 세카에어 캐피탈의 매니징 파트너다. 그러니까 VC예요. 여기가 보니까 세카에어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우버, 레딧, 오픈AI 다 대단한 회사들을 투자한 회사고 도우대시는 초기 투자자다. 알프레드 리는 72년생 대만 사람, 대만계 미국인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뭐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를 나온 완전히 이제 정통 엘리트고 뭐 경력이 굉장한 사람이고요. 자포스라고 온라인 신발 쇼핑몰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매각을 했고 아마존에 그 전에는 링크 익스체인지를 공동 창업해서 MS에 매각을 했다. 이게 이제 아마 20대 때 그러니까 후덜덜한 사람이에요. 어, 업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두는 게 그거죠. 초기 투자자가 1억 달러나 샀다. 그래서 야, 이러면은 뭐 이게 더 벌 거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알프레드 린을 믿을 수 있나? 왜 그러냐면 에릭 레프코프스키 이제 전에 이제 제가 템퍼스 AI를 다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룹폰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요. IPO 한 다음에 대기업 매각을 한 좀 양아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템퍼스 AI 이제 공매도 보고서에서도 이제 이런 이력을 갖고 이제 비판했죠. 근데 타당하고 상장 직후 매각 논란이 없어요. 과거에 이제 기업을 그 그냥 매각을 한 거죠. 비상장에서 매각하고 엑시트했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 링크 익스체인지라는 라이프라고 그랬나요? 링크 익스체인지라는 기업인데 98년에 그러니까 26세에 매각을 했어요. 후덜덜이죠. 몇천억에. MS에 매각을 했다. M&A 투한 엑시트였다. 자법스 2009년 아마존의 매각. 그래서 논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시를 좀 정리를 한 건데 11월 25일에 하루에 76밀리언 그 다음에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틀간 헌드레드 밀리언이다. 그러니까 1억 달러.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모든 거래 유형이 펄처스다. 음. 그래서 내부자 매수도 뭐 UNH는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죠. 음. 시총이 워낙 크기도 하고 뭐 그것도 100억 이상 샀기 때문에 꽤 이제 많이 산 건데 뭐 성장 섹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공시
SEC 애드가 거기서 이제 긁어온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0빌리언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조. 여기서 시총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지라는 의문이 사실 들기는 하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며칠간 조사한 잔챙이고 저는 그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1억 달러나 샀다. 그럼 좀 한번 진지하게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M&A를 했고 또 뉴 버티컬스로 이제 시장 볼륨을 키우면서 광고 매출도 증가를 했다. 근데 광고 매출은 마진이 굉장히 높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를 하자면 AI 때문에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비용이 이제 줄 것 같다. 대략 이 정도 스토리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기업이고 조금밖에 안 샀어요. 저도 한 번에 보통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사면서 계속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